봅시다. 오늘 할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법 공부를 할 때는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공부할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문법이죠. 우리는 문법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문법. 근데 질문해 봅시다. 문법이 뭐예요? 문법?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문법이에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오케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면 문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이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야. 동사의 의미. 그러면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보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동사가 더 중요하다.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봤을 때 자 이런 거죠. 동사를 보면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예요. 동사는 세 가지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 뒤에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시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태. 동사는 수와 시제와 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시제라고 하는 것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해요.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해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 이거잖아요. 단수형을 쓸 것이냐 복수형을 쓸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건 이거죠. is를 쓸 것이냐 아니면 are를 쓸 것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 또는 동사 뒤에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맞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loved 이런 과거형을 가지고는 s나 as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언제나 표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형 s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는 시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다시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동사예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제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에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tense라고 불러주는 거죠. 시제를 tense라고 합니다. 시제. 됐죠?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는 녀석이 담당한다. 근데 동사라는 녀석을 보니까 동사의 변화형이 있다라는 거죠. 동사의 변화형. 어떻게 바뀌냐면 동사의 변형은 세 가지죠. 어떻게? 원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과거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것이 나오죠. 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물론 ing를 붙여주는 꼴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그건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바뀔 때 동사의 변화형이 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형 자체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바뀔 때에도 첫 번째는 뒤에다가 이렇게 d나 ed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죠. d나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love 그리고 loved 그리고 loved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죠. y가 나왔을 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주는 이런 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study가 있죠. study 한 다음에 과거형은 studied 그리고 나서 studied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모든 y를 다 i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규칙이 좀 있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 얘는 자음 플러스 y가 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모음 플러스 y가 들어가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play. 그냥 play는 이렇게 ed만 붙여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요.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할까요?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세 번째로는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거 있죠.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런 다음에 ed를 붙여주는 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stop 이란 단어가 있죠. stop 이란 단어가 있고요. 과거형은 stopped 그리고 stopped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먼저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ed 붙이기도 하고 d를 붙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는 e로 끝났으니까 그냥 d만 붙인 겁니다. 이런 정도.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두 번째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그 변화의 존재를 너희가 보면서. 근데 이거를 어느 날 하루에 다 날 잡아가지고 내가 다 외워야지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주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주 보면 된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나눠서 뭐 A가 되기도 하고요. 뭐 다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sit 이런 거 있죠. sit이란 단어는 다 똑같이 생겼죠.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있죠. A, B 이런 것도 있죠. A, B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긴 거.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단어 buy 이런 거 있었잖아. buy, boat 한 다음에 boat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 이렇게 A, BB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ABA 뭐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come, came, come 이런 거요. com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came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애들도 있죠. 근데 아예 다 다른 것도 있죠. 오케이? 그죠? ABC형도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A, B, C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fly라는 단어가 있죠. fly, flew 한 다음에 flown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됐죠?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가 불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암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주 봐라. 자주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익는다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봅시다. 동사의 변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녀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로 시제다라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거 물어봤죠? 시제는 이렇게 동사의 변화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영어에서의 시제는 몇 가지가 있죠? 빙고 12개가 있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12개. 근데 12개를 다 외울 거야? 12개를 하나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2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개는 3 곱하기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3 곱하기 4요. 오케이? 3 곱하기 4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3 있잖아요. 여기서 3.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죠. 기준점 3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점을 3개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3개의 점을 찍으면 요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맞아요. 현재라고 하죠. 현재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미래라고 하고요. 현재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뭐라 그래요? 얘를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는 뭡니까? 이 4가 여기 나오는 4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제의 종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4. 시제의 종류 4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되더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제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는 거죠. 됐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제.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벌써 6개가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진행 시제라는 것도 있어요. 진행 시제. 그러니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총 9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에서 총 12개의 시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됐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여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축을 가지고 네 가지의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네 가지 해서 총 12가지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기본 시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처음부터. 기본 시제를 먼저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거. 기본 시제는 뭐다? 기본 시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점이다. 기본 시제는 한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여기 하나하나의 점을 기본 시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시제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점이 있으면 선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먼저 기본 시제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현재 시제를 먼저 할까요? 현재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씁니까? 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 거잖아.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야? 그러면 잠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시제는 뭐다? 동사다. 동사가 뭐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제는 언제 씁니까?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동작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당연히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항상 동사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건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뭐냐면 항상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는 거 말고 항상 현재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시제를 쓰지 않고 오로지 현재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생각해 봅시다. 왜 항상 현재 시제만 쓸까요? 생각해 보면 다른 시제를 쓸 수 없으니까. 왜 다른 시제를 쓸 수 없냐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발생한 것처럼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똑같이 발생할 거니까. 마치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또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과학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죠. 지금 내가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끓을 거예요.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100도에서 끓었고요.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100도에서 끓겠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마치 오늘 발생한 것처럼 맨날 똑같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제라고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뀌지 않아서 항상 오늘처럼 똑같아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말고 내 개인의 삶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바로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적인 행동 같은 경우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끝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의 대용. 미래의 대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미래의 대용이 뭐냐면 미래 시제를 써야지 맞지만 원래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를 다시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경우를 말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경우죠. 그 경우 언제냐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예문을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지금 밖에 눈 오던데 만약에 내일은 날씨가 좋다면 소풍을 갈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이런 문장을 보자고요. 오케이? 여기는 보니까 뭘 썼어요? We will go라고 하는 미래를 썼죠. 여기가 미래니까 원래 우리는 여기다가 뭘 써야 돼? 미래를 써야겠죠. 게다가 여기는 뭐가 있어요? tomorrow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원래는 will be fine 이라고 써야 할 텐데 여기 뭐 if를 썼죠. 이 if. 오케이? if가 뭐예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말을 썼기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서 원래는 will be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여기다가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준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시험에 대한 빈도는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막 앞에 if나 when? 조건이나 시간 부사절이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다 is나 아니죠.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라면 과거를 쓰겠죠. 만약 그러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그게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그렇죠. 미래는 현재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를 쓰는 거고요. 뭐 현재라면 당연히 또 현재를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미래 대신 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미래 대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되게 다르죠. 하나는 빨간색으로 썼고요. 하나는 그냥 하얀색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없어요. 시험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왕래 발착 동사라고 말하는데요. 왕래 발착 동사라는 것이 뭐냐면 한자라서 조금 어려운데 갈왕, 올래, 출발과 도착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go라든지 뭐 come이라든지 뭐 arrive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미래를 쓰는 대신에 현재를 쓸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시험에 나오는 빈도도 굉장히 적고요.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왕래 발작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방금 물어봤던 것처럼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무조건 현재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왕래 발작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근접 미래일 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에만 미래를 현재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언제까지, 어디까지가 가까운 미래고 어디서부터는 먼 미래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이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는 없어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색깔 순서대로 하니까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현재만 쓰는 경우, 그리고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색깔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는 딱 구별이 될 테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현재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나왔었지만 D나 ED를 붙여주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또 하나 해보죠.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썼던 거잖아.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언제 씁니까? 라는 질문도 또 우리가 던져야겠죠. 당연히 과거 시 언제 쓰겠어요? 당연히 과거의, 맞아요. 과거의 동작 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과거의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항상 현재만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거? 항상 과거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막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뭐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한 것처럼 다 똑같이 발생하니까. 즉 다시 바뀌지 않으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고 똑같으니까 항상 현재를 쓰는 거였죠.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왜 항상 과거로만 써야 될까요? 왜 항상 과거로만 쓸까요? 시간이 흘러갈 때 이 사건은 한 번 발생하고 나서 다시 발생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물을 마셔요. 내가 물을 마십니다. 지금 물을 마셔요. 아까도 물을 마셨어요. 난 좀 이따가도 물을 마실 거예요. 그럼 내가 물을 마신다라는 행위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사건들은 다시 발생할 수 없어요. 시간축에서 항상 과거에만 있어야 돼. 다시 발생하지 않아. 우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런 것을 역사라고 불러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6.25가 발발했어요.
그럼 6.25가 다시 아니 6.25가 다시 발발할 수도 있죠. 그럼 2차 6.25겠죠.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25는 다시 발생하진 않는다고요. 역사적 사건은 항상 과거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항상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내 개인의 삶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습관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발생할 수 없으면 역사적 사건, 항상 과거로 썼죠. 그럼 내 개인의 삶에서 절대로 다시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출생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출생은 항상 과거 시제만 써야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시제 대신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과거 시제는 딱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조금 이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래 시 언제 써요? 당연히 그렇죠. 미래에 발생할 미래의 동작 또는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래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항상 미래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어요?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다가 s나 이 s를 써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 뒤에 s나 이 s를 붙이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근데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씁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 뒤에 d나 ed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물론 불규칙적으로 막 바뀌는 것들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근데 있잖아. 현재 시제는 결국에 s나 s를 붙이고 과거 시제는 d나 ed를 붙이면 되는 건데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 갖다 붙일 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죠. 그럼 혼자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혼자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조동사한테. 그래서 조동사 will이라는 형태를 써준다고요. 조동사 will이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will도 쓰고 뭘 썼었어요? shall이라는 형태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요, will과 shall 둘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파트는 조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긴 할 건데 will, shall 원래는 둘 다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뭘 많이 쓴다? will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왜요? 왜 shall은 안 쓰죠? 왜 will만 써요? 단순해요. 발음이 쉽잖아요. 진짜예요. shall은 shall 하면 h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잖아. 목에 무리가 가죠. shall 이렇게. 근데 will은요? will. 쉽잖아요. 성대가 울리지 않죠. 그냥 will이요, will. 오케이? 진짜로 발음이 쉬워서 will을 쓰는 거예요. 왜 못 믿는 표정이지? 진짜인데? will은 정말로 발음이 쉬워서 will을 쓰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will 뒤에다가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했었지만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왜? 조동사가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그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까요? 여기 wil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will이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까? 미래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 이거 말고 없습니까? 뭐 있죠? 그렇죠. be going to. 그러니까 딱 동의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비슷한 의미다라고 해서 be going to. 여기서 나오는 to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투부정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또 뭐 있죠?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be abou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be about to.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 더. 어떤 것도 있냐면 be likely to.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쓰겠다라는 거죠. 됐죠? 이게 기본 시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각각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기본 시제는 점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기본 시제는 점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너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녀석이 바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특히나 이런 게 있어요.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는 정효야 아침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정효야. 정효야 어제 뭐 했어? 정효가 뭐 대답을 하겠죠? 그럼 보통은 대답을 하던데. 정효야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정효야 어제 뭐 했었어? 다시 정효야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었어? 어제 뭐 했었었니? 어떻게 물어보건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하는데 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완전 이상하다, 완전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쌍시옷 정도만 붙여주면 아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발달해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시제의 표현인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완료 시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에 없으니까.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완료 시제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완료 시제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된 건 현재가 되건 미래가 되건 상관없어요. 과거여도 되고 현재여도 되고 미래여도 돼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현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재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띡 발생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거예요. 이건 그냥 과거 시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과거에 발생한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발생한 사건이 쭉 지속되어 온 거죠. 언제까지? 그 기준점까지.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 시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끝났나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되었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 완료 시제는 뭐다?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속되었다. 그래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완료 시제는 선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료 시제는 선이에요. 기본 시제는 점이고요. 아, 이래서 중요한 거군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걸 또 뛰어넘어서 뭐 고등부에 올라가서건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야, 너 여기다가 was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have, been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너 과거 시제를 쓸 거야? 아니면 완료 시제를 쓸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선을 그어줄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점이냐 선이냐. 다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본 시제는 점이다. 완료 시제는 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개념을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완료 시제의 공식이 뭡니까? 이거부터요. 완료 시제의 공식은요. 공식 기억해 놓으세요. 완료 시제의 공식은 have 다음에 pp라는 것을 써줍니다. 이 pp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동사의 변화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이 바로 이제 pp 과거 분사형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볼까요? 완료 시제가 have pp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실제로 완료의 의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완료의 의미. 완료의 의미는 have가 가지고 있어요? pp가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완료의 의미는 pp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have는 왜 썼어요? have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have를 쓰는 이유는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잠깐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얘가 현재 완료라는 녀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래 완료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뭐만 바꾸면 된다? have의 모양만 바꿔주면 된다.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과거 완료는 have에 대한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니까 뭐 had, pp라고 생겼고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have의 현재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또는 그렇지 have나 had pp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미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뭘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 쉬운 will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will,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더라. 됐어요? 이게 생김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것은 pp라는 부분이 완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have가 시제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이게 완료 시제의 생김새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기본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배웠던 것처럼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현재 완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현재 완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재 완료의 생김새는 어떻다? have 또는 has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pp라는 녀석을 써주면 이것이 현재 완료의 생김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완료는 의미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의미를 기억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 계속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로 나눠져요. 의미로.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밑줄을 하나 쳐놓고 나서 같은 용법인 거 골라봐, 다른 용법인 거 골라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게 고등학교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 문제가 나와요. 무슨 완료 시제 중에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지금 과정에서 너희들이 꼭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빈도는 대단히 높아요. 이것이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는 대단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앞으로도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예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he라고 할게요.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그는 이제 막 그 일을 끝마쳤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완료 시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가 그냥 일을 끝냈어요. 끝냈어는 점이죠. 근데 일을 쭉 해오다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국어 표현으로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대1 매칭이 잘 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냥 딱 끝났다가 아니라 지속해 오다가 마쳤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완료 시제는 뭐다? 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어요. 누구요? 바로 이 jus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just라는 단어를 암기해 두면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just가 있어? 완료구나. 이렇게요. 그럼 질문해야 되죠. 어떤 거? just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에 쓰이는 부사가 just밖에 없습니까? 더 있죠. 몇 개만 적어 놓을게요. just 그리고 already 그리고 yet. just, already, yet 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다음에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당신 코끼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죠. 당신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해볼까요? 대답을 해보면 나는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 yes, I have 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니 난 못 봤는데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 no, I haven't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잠깐만, 이 예문 되게 자연스럽게 썼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문을 썼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 바로 의문문을 만들 때 누굴 이용했다? 요 have를 이용했다. have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됐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hav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비동사 또는 조동사처럼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까 문제풀이할 때 맨 처음에 문제풀이할 때 잠깐 나왔는데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는 지가 스스로 해결이 가능했고요. 일반 동사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했잖아.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누가 나섰어? 조동사가 도와줬죠.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갔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이 have란 단어를 가지고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필기 하나만 추가를 할까요? 여기 이렇게 완료 시제라는 것에서 실제로 완료의 의미는 pp가 가지고 있고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have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have는 결국에 시제를 나타내 주는 마치 조동사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have라고 하는 것이 시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죠.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yes, I have, have로 물어보니까 have로 대답하죠. 마치 do you? 라고 물어보면 yes, I do, no, I don't,로 대답하는 거랑 똑같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have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have로 대답을 했고요. 잠깐만 더 재밌는 것은 부정문을 만들 때 have 뒤에다가 not을 썼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have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을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부정문을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 그러니까 결국에 do라고 하는 조동사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피주어리에서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 같은 데서 구조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네. 앞에 have나 그렇게 나오면 걔는 조동사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have pp 자체를 덩어리를 묶어서 동사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에도 조동사 다음에 동사 나오면 can eat라면 can eat를 묶어서 동사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오케이? 덩어리를 묶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셔야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이는 부사가 just, already, yet 이라면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과 함께 쓰이는 부사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ever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ever요.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ever라는 표현이 나온 ever가 있으니까 그럼 ever밖에 없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아니요. ever 말고 또 있죠. 어떤 거? ever가 있으니까 나는 없어 한 적이 없어 ever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never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케이? 나는 본 적이 있어, 난 본 적이 없어 이렇게요. 근데 나는 한 번 봤는데 이런 걸 수 있죠. 한 번 봤는데 뭐가 나올 수 있다? once가 있으니까 당연히 twice. 그런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뭘 붙여요? 무슨 times라는 표현도 붙이게 되죠. 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어? 무슨 times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본 적 있어라고 해서 before 이라는 표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쓰이는 부사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풀이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계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문을 이렇게 쓸 수 있죠. He has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죠. 그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지금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쭉 선이 되는 거라고요. 쭉 10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완료 시제가 뭐다? 선이다. 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계속이라는 것에서 함께 쓰이는 부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요. for 10 years 이 부분이요. 10년 동안이요. 즉 다시 말해서 for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점이에요, 선이에요. 뭐뭐 동안이라고 썼잖아요. 점이에요, 선이에요. 얘는 당연히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썼다? has lived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for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더 있어요. for 말고 since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since랑 for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for는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요. since라고 하는 건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좀 치사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for 10 years야, since 10 years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since 10 years라고 하면 기원 후 10년부터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안 되니까 since라는 표현은 뭐뭐 이후로 시작 지점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은근히 헷갈리게 문제 내기도 하거든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과는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이 결과의 예문이 꽤 재밌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문은 두 개 들게요. 첫 번째, He lost my book. He lost my book 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He has lost my book.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죠. He lost my book과 He has lost my book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다. 한국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는 나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해석하고요. 밑에 거 해석해봐라고 하면 그는 나의 책을 어쩌지 고민하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죠. 그죠? 사실은 근데 한국어로 바꿨을 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좀 다를 거니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 이걸 한번 구별해 보자고요. 힌트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냥 로스트를 썼잖아. 로스트는 점이에요, 선이에요? 얘는 그냥 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책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몰라 그 다음은. 책을 잃어버렸다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 He has lost my book 이라고 말을 하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 기준점까지. 그럼 얘가 잃어버렸다라는 그 행위가 지속된 거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내 책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없어 이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그거 갖고 있지 않아. 이 말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에 건 그냥 책 잃어버렸어.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뭐 물어냈는지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지 찾아왔는지 몰라 그거는. 근데 얘는요 이런 문장이 숨어 있는 거죠. He has lost my book. 그가 내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 문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I don't have it now. 내가 지금 그 책이 없어. 왜냐하면 그가 내 책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쭉 지속돼서 지금까지 없으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사실은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함께 쓰이는 부사가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상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가 점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요 정도 개념 차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쓰면 뭐 얼추 다 한 건데요. 한 가지 암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두면 너희가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그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험 부분에서 요거 한 가지만 추가해 주세요.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have been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been to. have been to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다녀왔다라는 표현이 돼요. 어디에 다녀왔다.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다. 이런 거니까 다녀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 결과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have 얘는 have gone to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have gone to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니까 사실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로 가버렸다. 거기로 가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 이런 말이죠. 어디로 가버렸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예요. 자, 정리. 현재 완료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것은요. 용법이에요. 용법을 물어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니? 예문을 하나 줄 거고요. 그 예문이랑 같은 용법을 골라봐. 같지 않은 용법을 골라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물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를 조금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요 부사들을 외워두시면 요 부사들을 외워두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 잘 못 알아보고 계시군요. 글씨를. 어디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다.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현재 완료.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 아까 순서대로 아까 현재 시제를 공부했고요. 과거 시제를 공부했고요. 미래 시제를 공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뭐 하면 되겠어요? 현재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두 번째로는 과거 완료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어요? 생김새 자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had 다음에 pp, had pp라는 모습으로 생겼죠. had pp. 이게 과거 완료의 생김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과거 완료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건가요? 과거 완료에도 과거 다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용법이 다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죠. 됐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에서는 이런 용법에 대한 질문을 너희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럼 과거 완료는 끝입니까? 이건 안 배워도 됩니까? 딱 한 가지. 과거 완료 딱 한 문제가 나와요.
과거 완료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가 나오면 헤드 PP가 나오면 딱 요거만 기억하세요. 어떤 거? 전후 관계. 전후 관계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전후 관계라고 하는 것을 따져주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When he got to the station. 그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언제요? 기차역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got to라고 썼기 때문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과거에 도착한 거야. 얘는 과거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뒤에 문장 보니까 the tr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빈칸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알맞게 바꾸세요. 이건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기차를 놓쳤어요. 난 기차를 놓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기차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준점이 어디예요? got to. 내가 도착을 했죠. 언제? 과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기차를 놓쳤어요. 내가 도착한 게 여기인데 기차를 놓쳤어. 그럼 기차는 언제 떠났어야 돼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어야 돼요? 내가 도착한 이후에 떠났어야 돼요? 전에 떠난 거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보다 이전 과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배운 건 과거, 현재, 미래 이거밖에 없는데 과거보다 이전 과거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후 관계를 따지라는 거예요. 결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전후 관계를 따져라. 무슨 뜻이에요? 얘는 과거, 이전 과거죠. 과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나타낼 때 과거 완료라는 것을 써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쓴다? When he got to the station. When he got to the station, the train had left. 이미 벌써 떠나버렸어요. 이건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과거 완료는 뭐다? 전후 관계다. 과거보다 이전 과거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도 뭐다? 세 번째는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는데 미래 완료의 생김새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스스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ill이란 녀석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pp라는 녀석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에요. 완료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미래 완료를 가지고 너희들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딱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래 완료를 쓰는 경우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미래에 이렇게 끝마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생김새 정도만 기억해 두셔라 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쓸 일이 많지 않은 테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어떤 거? 기본 시에 얘기했고요, 완료 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기본 시에, 완료 시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 진행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진행 시제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완료 시제를 이야기할 때 공식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행 시제라는 것도 공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진행 시제라는 녀석의 공식은요, 이렇게 씁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이걸 진행 시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행 시제. 그럼 아까 우리 잠깐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비동사예요, ing예요? ing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진행의 의미는 여기 ing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비동사는 왜 쓰는 거예요? 맞아요. 비동사라는 것은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잠깐만. 혹시 이 비동사가 그럼 아까 저 녀석처럼, 저 have처럼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죠. 맞아요. 저 have가 아까 여기 have 완료시에서의 have가 시제를 나타내는 동시에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써먹었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진행시에서의 비동사라고 하는 것도 시제를 나타낸과 동시에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행시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낼게요. am, are, is 또는 was, were 그리고 will be
다음에 동사 원형 ing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비동사가 이때의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의문문을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하더라. 이거면 끝이에요. 진행 시에도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이 진행 시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녀석이냐면 바로 누구? 동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사. 바로 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만, 우리 진행 시제랑 관련된 동사의 분류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요? 동사를 우리 오늘도 시험 봤었는데 자동사냐 타동사냐, 목조가 있냐 없냐,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보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라고 하는 구분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에 대한 구분이 뭐였죠? 동작 동사 이런 거죠.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는 중이다, 내가 글씨를 쓴다,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 다 된다고요. 진행시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케이?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나는 선생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다시 말해서 동작 동사,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 시제. 여기 나오는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행 시제라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근데 잠깐만, 예외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have라는 단어 있잖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have라는 단어 이렇게 있는데, have라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가 될 거냐면,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소유는 상태 동사입니다. 얘는 상태 동사가 되는 거라서 I am having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근데 have라는 단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먹다가 될 수 있죠. 얘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동작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에 따라 좀 나눠지는 거죠. 오케이? 의미에 따라서 동작 동사가 되기도 하고 상태 동사가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 가지 좀 더 할까요? 진행 시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거? 네 번째. 네 번째로는 완료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완료 진행 시제라는 이름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 합치면 되겠죠. 공식도 합쳐버리자고요. 굳이 외우지 말고 완료 시제라는 것의 공식이 뭐예요? have 다음에 pp라는 녀석을 쓴 거죠. 이게 완료 시제의 생김새입니다. 근데 진행 시제라는 것의 생김새는 뭐예요?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 수학처럼 더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요. 그럼 have가 있는데 have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오케이? have가 내려와서 그냥 have를 그냥 쓰시고요. pp가 내려오다가 비동사를 만났네요. 그럼 비동사의 pp형은 뭐예요? 비동사의 pp형 been이죠. been. ing는 더할 거 없으니까 그냥 ing 쓰시면 돼요. 이게 완료 진행 시제의 공식이에요. 됐죠? 간단하죠?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공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have, been, ing. 이게 완료 진행 시제의 생김새다. 됐죠? 그럼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료 진행 시제라고 썼는데 실제로 이 완료 진행의 느낌은 어디에 있어요? 완료 진행이죠. 여기에 있죠. been ing라는 부분에 완료와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럼 have는 왜 썼어요? have라는 단어를 쓴 이유 맞아요. have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럼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뭐만 바꾸면? 저 have의 모습만 바꾸면, have의 모양만 바꾸면 시제들을 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시제를 본 적 있어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잘 쓰진 않습니다. 이런 시제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만 기억할까요? 이런 예문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이런 문장 정도 하나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since yesterday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제부터잖아. 그럼 점이야 선이야? 어제부터 쭉인가? 선이죠. 선이라서 이렇게 has pp라는 형태를 써준 거죠. 근데 지금 밖을 보니까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진행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bing라는 형태를 덧붙여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시제예요. 이걸 굳이 뭐 과거 완료 진행과 미래 완료 진행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봅시다. 정리합시다.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를 하죠. 결국 시제라는 것은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통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누구의 모양을 바꾸는 거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거다. 근데 거듭해서 말하지만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적인 개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면 영어의 시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 자체의 시제를 배우는 거니까 영어적으로 영어라는 문법 안을 생각을 한다면 되게 중요한 거구나. 표현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점수를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 때문에 사실은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요. 과거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쓴다든지, 현재 써야 되는데 뭐 다른 시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치지 않으시면 점수를 좀 덜 깎아먹게 될 거고요. 거듭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동사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 시제예요. 그러니까 시제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거듭, 시제는 뭐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시제는 몇 가지가 있다? 12가지가 있다. 12가지는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 각각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은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